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사운드 하운드 AI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해당 영상에는 제 기준의 원칙에서 제 관점으로만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이 전부이니 혹시 이 종목에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추가로 직접 본인이 어떤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시고 최종적으로 어떤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에 해당 종목의 월봉이고요. 월봉에는 지금 현재 어떤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21선 위에 주가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죠. 한번 상승이 왔다가 빠지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는 현재 어떤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하단에 있습니다. 당겨서 봐도 이 선들이 전부고요. 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에도 세력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여기에 겹쳐져 있습니다. 최근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만한 선들이죠. 최근 이 파동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중에 일봉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겹쳐져 있는 얇은 선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이고요. 두 선이 겹쳐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떤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잡힌 게 없어요. 아직 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월봉 추세가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요. 일단 월봉은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현재 지금 이 시점만 딱 보게 되면 지금 이 세력선이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이 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근처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와서 이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그죠? 그럼 이런 거 저항 맞고 빠지죠. 그죠? 그대로 딱 저항 맞고 한 빠졌지 않습니까? 빠지고 강하게 한번 쌌죠. 어쨌든 그리고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얇은 선 두 개는 요 파동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쪽 파동이네요. 이쪽 파동에서 나왔습니다. 지지선은.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있었겠죠. 이 두 선은. 그죠? 두 선은 여기에 존재했습니다. 존재했고 매수 구간을 보게 되면 이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으로. 지금 요 세력 지지선 두 개는 요 앞에 파동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21선 올라오고 지금 주가도 올라왔는데 살짝 터치를 하고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구간이 여기인데 이 세력 지지선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요 파동, 요 상승하기 직전에 요 파동 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은 당장 여기 올라올 때도 이 선은 없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21선이 이렇게 안착하고 난 다음에 이 선은 없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 빠질 때 모아갈 수 있는 자리였죠. 그죠? 그리고 이 세력 지지선이 생긴과 동시에 이 세력 지지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 파동이거든요. 이 파동에 대해서 자, 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점일 때, 여기가 고점일 때, 자, 보십시오. 밑에 하단을 보면 21선이 여기 아직 세력 지지선 위에 안착을 안 했죠. 근데 이 고점 근처에만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안착을 안 했고 얘가 여기서 이런 캔들이 나와버렸으면, 예를 들자면 강하게 이렇게 뚫는 게 나왔으면 이게 파는 자리예요. 21선 자리 안 잡았는데 강하게 먼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아마 꼬리에 달고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이렇게 자리 잡고 난 뒤에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리를 잡은과 동시에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죠? 여기 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하고 강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상승을 좀 이어갔죠. 근데 이후에 또 이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은 아까 앞쪽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점은 여기에요. 그죠? 여기면 지금 여기 이 정도 가격 되지 않습니까? 19,000원 정도 되겠네. 19,000원 조금 안 되는데 한 이 정도 자리 됩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올라왔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21선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자, 보십시오. 해당 세력선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고점 돌파해버리잖아요. 돌파를 해버리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죠.
이렇게 쭉 빠지지 않습니까? 대신에 자 여기서부터 또 잘 빠질 때는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21선 위에 있는데 21선 위에 있잖아요. 이 세력선 위에 있는데 주가 쭉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반등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스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죠? 스윙이나 중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빠지는 자리. 그러니까 최근의 매수 구간을 굳이 따지자면 이 상승에서는 이 구간이 될 수 있었고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매도 구간이 발생했겠죠. 여기 이런 자리에서 올라타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올라타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장에서도 항상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들어오셔서 수익 내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스윙으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이죠. 이 구간은. 그죠? 그러면 이런 매수 구간을 만약 놓쳤다면 이 구간에서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패턴은 항상 뭐 어떻게 보면 뭐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그런 관점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회를 준 겁니다. 이 관점에서도 봐도. 왜냐하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주가만 쭉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냥 분할 매수죠. 여기서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 줄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111선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도 터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빠졌을 때. 근데 터치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돌아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다시 조금 내려오다가 이 세력선을 하향 돌파를 안 했죠. 그죠? 하향 돌파를 안 하고 여기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다시 주가가 약간 일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보조지표를 보면 참고를 하면 생략된 보조지표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보조지표를 참고했을 때는 얘가 상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누르는데 상승으로 가게 되면 그게 올라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상승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또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만들려고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얘가 여기를 돌파하고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오게 되면 여기서 또 위로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가다가 또 분명히 누르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누르는 자리가 나오면서 그때 발생하는 어떤 패턴과 세력지지선과 세력선을 보고 예를 들자면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시점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선택을 해야겠죠. 매수 구간으로. 그죠?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들어가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도. 왜냐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또 보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쭉 빠지면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분할 매수로. 근데 이 21선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하향 돌파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패턴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밑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요 구간까지도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분할로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비중을.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만약에 하락이 되게 되면요. 그죠? 하락이 오게 되면 이게 어떤 뭐 추세적으로 좀 강하게 하락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21선이 이 세력선을 만약 하향 돌파를 해버리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밑으로. 그죠? 근데 얘가 21선이 하향 돌파까지는 안 하고 얘처럼 이렇게 다시 조금 돌아서거나 아니면 얘가 살짝 이렇게 그냥 행보 정도 하는데 주가만 강하게 빠져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항상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조금 항상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최대한 그 보조지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제 차트를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중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굳이 뭐 당연히 안 파시겠죠. 그죠? 이 정도 왔다고. 근데 스윙이나 어떤 뭐 이런 걸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죠? 이 위로 올라오면 뭐 매도가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하락이 오게 되면 좀 전에 하락에 대한 설명도 드렸죠. 그죠? 하락에 오게 되면 근데 또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모아가시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상승은 이게 이렇게 와도 바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분명히 누른 자리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 그 안에 어떤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또 한번 잡아보는 것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상승에 따라가지 마시고, 혹시라도 상승이 나오면 상승에 따라잡기를 하지 마시고, 그 상승은 보내주고 이후에 빠지는 구간에서 뭐 한번 패턴을 또 그때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보고 매수 구간을 잡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지금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런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얘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따라잡기는 안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매수 구간을 놓쳤잖아요. 어중간한 자리에서 따라잡기를 하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매수 구간을 놓쳤으면 그냥 보낼 때는 보내주고요. 보내주고 이후에 또 조정을 줄 때나 뭐 어떤 하락이 나올 때 그때 패턴을 보고 매수 구간을 잡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이 구간을 놓쳤거든요. 놓쳤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더라도, 얘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 관점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빠지게 되면 빠지는 데에 대한 설명은 좀 전에 다 드렸고, 어쨌든 이 자리는 갈 수도 빠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라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진입을 지금 이 자리에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잠시만요, 제 차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예, 일봉에서 요 위에 지금 상단에 세력선이 두 개가 있죠. 얇은 선, 이전에 나온 선입니다. 이 파동 안에서 나왔네요. 이 파동 안에서 나왔고, 세력선 두 개가요. 이 파동 안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굵은 선들이 여기 두 개 겹쳐져 있죠. 세력선 지선도 있고, 세력선도 있고, 여기도 세력선도 있고, 세력지선도 있죠. 이 네 개 선은 어디서 났냐면 지금 이 구간 안에서 났습니다. 이 한참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 있죠. 이 안에서 지금 이 선들 다 나왔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전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전에 행보 구간에서 나왔네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다 나왔네요. 요 구간에서 나왔고, 또 밑에 있는 이 선들은 또 한참 앞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앞에서 나왔고, 현재 뭐 크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밑에까지는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은 이 위에 있는 세력선 두 개는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요 상승 파동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선들 있지 않습니까? 얇은 선들은 요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한참 요 상승이 나오기 전 행보 구간이요. 그리고 요 선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동이 강하게 나올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선들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파동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 이 선들, 이 네 개 선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상승이 나고 이렇게 하락이 할 때 이 공간이, 이 부분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죠? 항상 뭐 국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 갭에 대한 부분도, 관점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얘가 빠질 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갭이 크니까 이 선을 만들기 전에도 이 가운데도 세력선과 세력지선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빠지는데 갭이 이렇게 크네. 이 선들은 왜냐하면 있었을 테니까요. 이 선도 있었고 위에 선도 이제 이 안에서 발생했으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하락이 나올 때. 그러면 이렇게 갭이 크니까 얘가 빠지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분할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겠죠. 이 구간이. 그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안 왔어요. 안 오고 장기 이평선 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만약에 기다려봤다면, 이 하락에 대해서 기다려봤다면 이 구간을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 밑으로 빠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빠졌죠. 안 빠졌으니까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자리까지 안 오면 저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고 그 다음 구간을 이제
기다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까지 안 뺐단 말은 요 안에서 이제 세력선과 세력지선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준을 또 잡으면 돼요. 여기서 얘가 이걸 왜 만들까요? 이거를 뚫어내기 위해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빠지게 되면 이게 또 강한 저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이에 이렇게 만들고 이 움직임을 쭉 이렇게 이제 기다려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뚫기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저항을 만들고 이렇게 빼버리기 더 빼기 위해서 가는 건지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죠? 본인의 매수 구간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굳이 매수 구간을 잡자면 지금 다른 보조 지표하고 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어느 구간이 될 수 있냐면 이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긴 관점으로 만약에 봤다면, 왜냐하면 21선이 올라와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주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 그리고 요 선들은 뭐 이 파동 안에서 나왔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이 파동 안에서 나왔거든요. 이 파동 안에서, 이쪽 앞쪽 파동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빠질 때는 요 때는 없었겠죠. 저항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은 요 위에 상승이 나올 때는 이 선은 없었고,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안착을 하고, 그죠? 주가 이렇게 살짝 빠지지 않습니까? 이 선은 있었으니까. 그러면 21선 위에 있고 주가 빠질 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스윙으로 봤다면 이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왜냐면 여기가 저항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서 이 파동에서 이 선은 이미 있었거든요. 여기가 저항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 들어갔다면 이걸 목표가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스윙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물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본인이 이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뭐 여기서 굳이 팔 필요는 없었겠죠. 그죠? 모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빠질 때 모아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스윙으로 들어왔다면 여기가 그냥 목표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가 저항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뭐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21선이 자, 이 세력선은 자, 이 파동에서 다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나오고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21선이 이제 조금 빠질 뻔 했는데 안 빠지고 올라왔죠. 그죠? 올라오고 이 위에 이제 다 자리를 잡아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세력선들 두 개와 아직까지 거리는 좀 있죠. 그리고는 여기 한번 상승해서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지금 빠졌죠. 그죠? 상승을 한번 주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도 매수 구간은 여기 밑에 이렇게 살짝 빠져주면 분할 매수 구간 될 수 있었습니다. 21선 위에 있고 세력선과 세력지선 밑으로 주가만 쭉 빠져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는 안 줬죠. 그죠? 안 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맞고 여기를 다시 보면 여기 이 안에서 박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뭐 요거처럼 좀 강하게 뚫어 올리고 여기를 지지받고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21선 올라오고 여기 자리 잡고 이제 위로 좀 한번 시도를 해보든지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21선이 여기를 자리 잡아야 위에 올라와야 요 위에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이 21선이 자리를 안 잡았는데 주가가 만약 강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여기 고점 근처에 오거나 또는 고점을 돌파해 버리지 않습니까? 21선이 이 세력선 위에 자리를 안 잡고 밑에 있는데 그러면 일단 거기는 매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같으면 계속 가지고 가시겠죠. 그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뭐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근데 스윙 정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저 관점에서는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1선 자리 안 잡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 근데 21선이 자리를 잡는 이렇게 과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가지 않고 뭐 이 정도 안에서 이 고점과 여기 안에서 이 세력지선 안에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움직이고 있고 21선은 쭉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 준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이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고점 위로. 그러니까 위에서 윗꼬리 달고 빠진다기보다는 21선이 자리 잡고 난 뒤에 이 위로 뭐 조금 올라가 주게 상승이 나와 주게 되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때문에 21선이 자리 잡기 전에는 강하게 안 가는 게 오히려 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1선이 자리 잡기 전에 주가가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주고 21선 자리 잡고,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가 21선 위에 있어야 하고 어떤 상승 패턴에 해당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까지도 같이. 그래야 이 상승이 조금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 상방으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방으로 내용은 그렇고요. 여기서 하방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매한 자리라고 아까 주봉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21선이 여기서 이제 상승이 이렇게 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자리 못 잡고, 그죠? 그리고 주가도 그럼 당연히 빠지겠죠, 그죠? 그럼 빠지면 어디를 봐야겠냐? 물론 그 빠질 때 어떤 추세라든지 어떤 패턴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얘가 이렇게 빠지는 걸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구간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구간 지지로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때 와서 그 패턴이 하락하는 패턴이라든지 21선의 어떤 방향성이나 위치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주봉도 보고 뭐 월봉도 다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해가 어떤 상승이 조금 이어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상승하다 만약 빠지면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해질 수도 있다. 나중에 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숏스윙이나 스윙 정도, 짧은 숏스윙 정도는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 보거든요. 이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부터 이제 잘 살펴야 된다. 그때 가서 그때 상황에 맞게 패턴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일단 뭐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처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정도로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한 6, 여기는 9.5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9.5를 보게 되면 이 구간 안에 있죠, 그죠? 이 구간 안에가 주봉에서의 어떤 9.5 여기네, 그죠? 이쯤 여기서부터 여기 해당되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만약에 있던 세력 지지선을 보게 되면 이게 한 6 가까이 되는데, 그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6이면 여기네, 그죠? 여기 위에네, 비슷하네.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그죠? 여기 밑에 또 세력선 세력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탄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밑으로 있는데 여기는 좀 거리감이 멀고, 자 여기 보시면 5.9, 6, 여기도 빠지면 5.9, 6,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보기에는 좀 힘들긴 합니다. 힘들긴 한데 이후에 뭐 어떤 하락의 어떤 뭐 그걸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구간이죠. 현재로서는 빠지게 되면 이 정도 구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뭐 해당 종목에 대한 제 관점에 대해서 어떤 뭐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차트 분석을.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뭐 제 관점에서만 해당 종목을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제 원칙과 제 관점, 제 기준에서만 어떤 이 해당 종목들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투자로 이 내용만 가지고 투자로 이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해당 종목에 대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시고 좀 더 본인의 기준이 있을 때,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충분한 내용이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의 원칙에 맞을 때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예,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